이데일리 TV입니다. 이수 앱지스, 바이넥스, 대한유화, 펄어비스, 빅히트, 대림제지까지 들어있고요. 한국경제TV는 대림제지, 카카오, 펄어비스, 한국항공우주, HMM, 그리고 대한유화, 빅히트, 대원미디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빅히트, HMM, 이트론, 카카오, 대한유화, 대림제지, 이수 앱지스, 그리고 나스미디어를 또 들어가 있네요. MTN입니다. 이수 앱지스 역시나 들어있고요. 대림제지, 게임빌, 바이넥스, HMM, 그리고 대한유화, 기아차, 빅히트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보아하니 비슷비슷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몇 종목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수 앱지스랑 바이넥스,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 백신의 이제 수탁 생산 계약 체결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세 종목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쉽사리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3.5%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 지속적으로 펄어비스 언급되고 있고, 빅히트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제지는 골판지, 실적 호족도 맞물리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최초로 이 토종 기술로 만든 3단 로켓 발사 이슈가 또 나오고 있으면서 언급이 되고 있고, HMM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9,808억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강세 흐름, 그리고 대원미디어는 웹툰 사업 기대감, 나스미디어는 미디어랩 견고한 성장세, 게임빌은 226원 흑자 전환,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카도 마찬가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도 오늘 기아차 오전장에도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언급된 종목들 중에 그나마 좀 기아차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핵심 종목으로 일단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러셨군요. 특징주로.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대변혁의 원년을 삼고 2025년까지 29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인 10조 원을 자율주행과 수소, 도심항공, 모빌리티,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구체적인 전기차 생산 계획도 현재 내놨는데,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전기차 CV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용 전기차 7종을 출시하고 모두 11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는 한편 2030년까지 88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첫 모델로 전용 택시인 PBV01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PBV 판매 1위를 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카 협력 중단 발표 전에 열렸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기아 측의 추가 언급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아차의 이러한 이제 적극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 흐름을 보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력, 그리고 2월 8일 날 보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도력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2월 9일 날에는 다시금 또 기관이 순매수로 유입이 되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집계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일단 가상 집계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다가 또 어제 또 연기금이 기아차를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좀 일정 부분 또 반등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구간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 접근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강력한 매수 자리는 7만 1,000원 정도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82,000원, 83,000원 구간에서는 좀 약하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좀 내려갈 걸 염두를 한 그런 분할 매수 베팅으로 평단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장기적으로 10만 원 넘기는 시세를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7만 1,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장기적, 중기적 관점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 판매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고 예. 이 완성차 업계 중에 유일하게 또 2020년에 크게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괜찮은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좀 애플 쇼크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기아차도 뭐 11만 원 선까지도 올린 또 증권 네. 업계가 있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아차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떤 네. 종목 볼까요? 네. 게임빌입니다. 게임 비리요. 오늘 언급된 종목들 중에 그나마 자산 가치 대비 크게 부각받지 않고 또 이 지수 상승력 대비 상승력이 덜 나온 종목을 따지자면 예. 이 게임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동안에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2020년에 아주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제 게임비를 보면은 이 메이저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력을 동반한 외인의 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이 좀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한 게임주들은 자산 가치 이상 다 부각을 받고 있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엇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들 비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재 37,500원부터 대략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줄 수 있고 만약에 넘기게 된다면 5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4,000원짜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는 3.45%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37,500원 흐름인데 좀 더 좋게 보고 계시네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성장 가능한 모멘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렇죠. 모멘텀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괜찮다. 적자를 내다가 예. 2020년에 대규모 흑자로 전환을 했고 올해도 그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 부각이 덜 받았죠. 덜 받았다는 그래서 게 중요하죠. 이 덜 예. 받은 종목들 위주로 요즘 최근에 메이저 순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신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게임빌에 대해서도 워낙 요즘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관심 네.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래서 신작 모멘텀들도 있는 그런 게임주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덜 받았던 게임빌 한번 또 참고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또 봐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너무 이제 급등되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예. 제가 저도 이제 고르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 대한유화가 조금 더 올라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대한유화 네. 52주 신고가 기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저점 6만 원 대비 지금 35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저평가 회사였어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연의 순자산 가치를 살짝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기조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친구들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겠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자기 자산 가치를 조금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가격대 한번 추격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끊어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환유화가 최근에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 생산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온산 공장 내 이 뷰타티엔 공장 신설을 위해서 1,40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 뷰타티엔 같은 경우에는 합성 고무 그리고 ABS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천 NCC
NCC에는 2019년 3월에 7,400억 원을 투입해서 최근 이 나프타 분해 설비 뷰타티엔 설비 증설을 현재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생산 캐파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존재하고요.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NCC 설비까지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2차 전지 분리막에 사용되는 이 고밀도 이 폴리에틸렌 생산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좀 2차 전지 섹터에 엮여서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분리막용 이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관련 기술도 다양하게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과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으로서 새롭게 부각을 받아서 조금 고공행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성장 기대감의 52주 신고가를 오늘 또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까지 대한유화 화학 업종 중에서 또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살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